만약에 이 거대한 AI 혁명을 맛있는 5단 케이크라고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돈을 걸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AI 케이크를 한층 한층 잘라보면서 각 단계에서 한국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 그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이 거대한 AI 시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틀, 바로 이 5단 케이크 모델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전력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요. 그 위로 냉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한 투자 로드맵까지 진짜 케이크 쌓듯이 한번 차근차근 올라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 5단 케이크입니다.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AI 시장을 이해하려면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게 바로 엔비디아 CEO가 제시한 아주 강력한 비유, AI 5단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 구조,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화려한 AI 앱들이 맨 위에 5층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려면 그 밑에 4층, 3층, 2층, 1층, 그러니까 AI 모델,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까지 이 단단한 기반이 없으면 그냥 사상도각인 거예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의 막대한 돈이 바로 이 아래층, 이 기반을 다지는데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케이크의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지금 AI 전쟁에서 가장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 바로 여기예요. AI의 심장, 그 두뇌 역할을 하는 특수 메모리 HBM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놓고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 HBM 시장이 그야말로 마지막 결승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 싸움의 구도는 아주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술력으로 시장을 장악한 절대 강자 SK 하이닉스의 구조적 성장이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잠자는 사자 삼성전자의 조건부 반등입니다.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뭐랄까,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AI 시대를 열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AI 인프라의 필수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직 HBM 하나, 이 시장 지배력만으로 2026년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무려 147조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왕좌를 되찾으려는 삼성의 반격 카드는 뭘까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단 HBM3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서 삼성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고요. 둘째, 다음 세대인 HBM4에서는 자신들만의 최강 무기,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팀 턴키 솔루션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AI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을 위한 맞춤형 HBM 시장을 뚫어야죠.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둘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크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의 시작점인 1층, 바로 에너지 인프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말 그대로 먹어치우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장비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공급 부족 사태죠. 그 결과 그동안 의뢰 입장이었던 한국의 전력 장비 회사들이 이제는 가격과 납기를 마음대로 정하는 완전한 갑, 즉 셀러스 마켓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주문하면 변압기 받는데 5년이 걸리고요. 2025년이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17%를 넘어섭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는 호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9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긴 슈퍼사이클이 온 거죠. 이 엄청난 수요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한국의 전력 삼총사가 있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의 강자이자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하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요. 또 패키지 딜로 무섭게 성장하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효성중공업까지 각자 자기만의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자, 칩에 전기를 쏟아 부어서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열입니다. 이 열을 잡지 못하면 AI 혁명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다음 질문을 던져야겠죠. 좋아, 칩이랑 전력은 알겠어. 그럼 그 다음 돈이 몰릴 곳, 다음 병목 현상은 대체 뭘까? 바로 이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열입니다. 열을 어떻게 식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계는 기존의 바람으로 식히는 공랭식에서 벗어나서 액체로 직접 식히는 수랭식, 더 나아가서는 아예 서버를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같은 차세대 기술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새로운 냉각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LG전자가 강력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에어컨 기술, 즉 HVC 전문성을 데이터 센터에 접목하는 거죠. 또 GST처럼 액침 냉각 같은 전문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 기억해 두실 점은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시점은 2026 하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케이크의 맨 위 4층과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인프라를 열심히 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AI의 최종적인 가치야 만들어지고 진짜 돈이 되는 곳, 바로 AI 모델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랑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면 승산이 없겠죠.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버티컬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만이 잘 아는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제조, 금융, 헬스케어처럼 아주 깊은 전문 지식과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미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로 한국어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고 삼성 SDS도 기업용 생성 AI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서비스 시장은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인프라 케이크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후인 2027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시장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층 한층 쌓아 올린 이 케이크를 보면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지도를 그려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단계적인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보세요. 1단계, 바로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모든 관심이 케이크의 기초, 즉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와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에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자, 이제 인프라는 깔렸는데 너무 뜨거워 하면서 다음 문제인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기업으로 돈이 옮겨가겠죠. 마지막 3단계, 2027년 이후가 되면 그제서야 이 모든 인프라 위에서 뭘로 돈을 벌지 하면서 네이버 같은 서비스 기업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돈의 흐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 AI 인프라 투자는 긴 마라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말이 이길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 구간별로 어떤 말이 선두에 나설까를 아는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진짜 질문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이기는가인 셈이죠. 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에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거대한 AI 산업의 흐름하고 또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명확한 로드맵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뜨겁고 그럼 다음 파도는 뭐고 그래서 진짜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뭐랄까 하나의 큰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요? 네, 바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제시한 AI 5단 구조라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래에 있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칩, 클라우드, AI 모델, 그리고 맨 꼭대기에 우리가 쓴 앱까지. 아,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생태계는 아래,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위로 건설이 되는데요. 네네. 경제적인 가치는 반대로 맨 위, 서비스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점입니다. 아,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건물은 1층부터 짓는데 사실 그 건물의 가치는 맨 위 펜트하우스가 결정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은 그 가장 아래 단계, 그러니까 AI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 완전히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도 다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확실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부터 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요. 이 물리적인 인프라의 병목 현상, 이걸 해결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AI를 하고 싶어도 전기가 부족하고 반도체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돈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기초공사의 첫 삽 1단계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사실 AI 하면 다들 반도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에너지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특히 전 세계적인 변압기 부족 사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슈퍼 갑이 됐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이건 정말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형 변압기를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1년? 아니면 한 2년? 걸리려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최대 5년입니다. 5년요? 아, 진짜요? 네, 2030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공급자가 왕인 시장이 열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오래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전기 먹는 하마가 등장한 거죠.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는 3년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면서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거죠. 단순히 납기가 빠르다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미국 기업들도 그냥 생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나 전력 설비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거든요. 그 거대한 공백을 지금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와, 그 수치가 실제로도 나타나나요? 그럼요. 미국 내 한국산 변압기 수입 점유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5%대에서 17%대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세상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해도 그럼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야,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네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회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은 어딘가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전력기기 3인방을 꼽고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3인방이요? 네, 첫 번째는 수익성의 왕, LG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무려 46%에 달해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네. 2026년에는 영업이익률 25% 달성이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잠시만요.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5%요. 그건 거의 애펄 같은 테크 기업에서나 나오는 숫자 아닌가요? 변압기 만들어서 그런 수익이 난다는 게,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숫자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어딘가요? 두 번째는 성장의 속도가 가장 빠른 LS 일렉트릭입니다. 북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에 필요한 송전과 배전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세트로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돋보이는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원래 유럽 시장의 강자인데 최근에 미국 멤피스 현지 공장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큰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력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깔리고 나면 이제 그 위에서 AI를 실제로 구동할 두뇌, 즉 반도체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넘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2026년에 HBM 시장의 결승전이라고 표현하던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운명이 여기서 갈릴 거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네, 지금 두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압도적 챔피언의 입장이죠. 챔피언.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의 영업이익이 무려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213% 폭증한 수치예요. 잠시만요. 140조요? 네. 조원. 작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4분의 1인데 아니 이게 한 기업에 연간 영업이익으로 가능한가요? 자료에서 그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의 배경에는 HBM 가격이 기존 D램보다 10배 이상 비싸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크는데 공급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분석은요. 이런 엄청난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 이 4, 5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죠? 시장이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그냥 경기를 타는 평범한 메모리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 회사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주가 리레이팅의 폭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챔피언의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도전자, 생존을 위한 테스트에 직면했다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독주하는데 삼성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긴 한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HBM3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네.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는 일단 신뢰 회복이 우선인 셈이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저점 매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자료들은 삼성이 차세대 HBM4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 비밀병기요? 그게 뭔가요? 궁금한데요?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턴키 전략. HBM4부터는 기술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거든요. 단순히 D램을 높이 쌓는 기술뿐만 아니라 칩 가장 아래에 까는 로직 다이의 성능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그럼 베이스가 되는 칩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로직 다이를 만들려면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적이에요.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세계 1위인 TSMC와 협력해야 하지만 삼성은 다 있죠. 맞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든 걸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원팀입니다. 비유하자면 스테이크만 잘 굽는 셰프가 있고 직접 농장에서 소를 키우고 발굴까지 해서 최상의 스테이크를 내놓는 셰프가 있는 거군요. 삼성이 후자인 거고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들은 자신들의 칩 설계에 딱 맞는 맞춤형 HBM을 원하거든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처럼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모든 공정을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삼성의 턴키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의 결승전이 정말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럼 현재 시장의 심장부인 1단계 전력, 2단계 반도체 이야기는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전력망을 깔고 그 위에 초고성능 두뇌를 얹었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문제는 뭘까요? 상상도 못할 열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시장의 관심은 새로운 병목, 바로 열과의 전쟁으로 이동합니다. 열과의 전쟁. 네, 이게 바로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할 3단계 냉각 시스템입니다. GPU 서버의 전력 밀도가 기존 서버의 10배까지 치솟으면서 기존에 쓰던 그 팬을 돌리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른 거죠. 컴퓨터가 좀 뜨거워지면 성능 확 떨어지는 건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게 수만 대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럼 대안이 뭔가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데이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직접 담가서 식히는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이요? 말 그대로 서버를 목욕시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흐름의 중심에 아주 의외의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요? 보통 뭐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떠올리는데 최첨단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니 이건 정말 의외의 플레이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LG는 세계 최고 수준의 냉난방 공조 HVAC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기술의 끝판왕이죠. 아, 그 기술이 있었군요. 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용 칠러부터 액침 냉각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LG전자가 가정 강자에서 데이터 센터의 토탈 냉각 솔루션 파트너로 재평가받을 시점이 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분야의 기술 선두주자인 GST라는 기업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AI를 위한 완벽한 물리적 인프라가 다 깔렸어요. 이제 드디어 이 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4, 5단계 AI 서비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2027년 이후의 미래죠. 경제적 가치의 최상층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료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시장의 기회는 구글이나 오픈 AI와 정면으로 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 네. 대신 한국어와 국내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버티컬 AI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티컬 AI라면 특정 산업 분야에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전문 AI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를 이해하고 사기 대출을 잡아내는 AI라던가 네네. 한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영상 진단을 보조하는 AI 혹은 국내 제조업의 특정 공정 수율을 최적화하는 AI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영역은 언어와 데이터 그리고 산업 프로세스의 장벽이 높아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들만의 해자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나 삼성 SDS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타이밍일 텐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들의 공통된 예측은요. 이들 서비스 기업의 가치가 폭발하는 시점은 앞서 말한 1, 2, 3단계의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되고 이들의 AI 서비스가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이라는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이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요. 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AI 혁명이라는 게 단번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다단 로켓 발사 같네요. 다단 로켓 발사요? 네, 일단 로켓인 전력과 반도체가 물리적 기반을 쏘아 올리고 2단 로켓인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인 궤도를 확보해주면 마지막 3단 로켓인 AI 서비스가 비로소 대기권을 뚫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서군요. 와, 그 비유 정말 좋은데요. 이 로드맵은 사실 과거 산업혁명의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국에 철도를 깔고 발전소를 지은 뒤에, 즉 전력과 반도체 인프라가 깔린 뒤에야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노하우가 생기고 비로소 자동차나 라디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전력과 반도체,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는 냉각 시스템, 마지막으로 2027년 이후에는 버티컬 AI 서비스로 이어지는 명확한 시간표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명확한 순서,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5개의 층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가장 오랫동안 해자를 유지하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또 어떤 기술이 가장 먼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범용 기술, 즉 상품, 코모디티가 될까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 위에서 펼쳐질 무궁무진한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가 될 겁니다.